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올해 초 혹시 뉴스에서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가족이 전원이 동시에 암에 걸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비극은 바로 냉장고에 무심코 보관했던 이것 때문으로 밝혀졌는데요. 누구나 무심코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었던 그 사소한 행동 하나 때문에 가족이 모두 암에 걸리는 비극이 발생한 겁니다. 저는 이 엄청난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노력했고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이 참극의 원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약회사도 대형 식품업체도 절대 알려주고 싶지 않은 그 진실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어떤 물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병원비 수백만 원을 쓰기 전에 단 몇 가지만 바꿔도 온 가족이 안전해질 수 있다면요. 본격적인 오늘의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첫 번째 원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원인은 끈끈하게 녹아서 음식에 섞여버린 플라스틱입니다. 투명하고 단단해서 깔끔하게 음식을 보관해 줄 것이라고 광고했던 그 제품들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초여름이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74세 김현숙 할머니께서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건강에 무척 신경 쓰시는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운동하시고 식단도 철저하게 관리하셨죠. 흡연도 음주도 평생 하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액에서 검출된 독성 물질 수치가 일반인의 15배를 넘었어요. 의료진도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물질들이 몸속으로 들어온 걸까요? 저는 곧바로 할머니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깨끗한 집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져간 특수 측정 장비로 곳곳을 검사하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부엌에서 나온 수치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독성 입자의 농도가 산업 폐기물 처리장 수준이었어요. 문제는 할머니가 매일 요리하시던 그 공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항상 깨끗하게 살았어요. 매일 청소하고 음식도 정성껏 만들어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청결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할머니가 매일 사용하던 주방 도구들이었죠.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플라스틱 용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것들은 색이 누렇게 변해 있었고 일부는 금이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환경을 생각해서 한 번 산 용기를 7년 넘게 쓰고 계셨던 겁니다. 조리대 위에는 15년 된 코팅 후라이팬이 있었습니다. 코팅이 여기저기 벗겨져서 검은 바닥이 드러나 있었죠. 싱크대 옆 수세미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겉보기엔 깨끗해 보였지만 미생물 검사를 해보니 아찔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냉장고 안쪽이었습니다. 반찬을 담은 플라스틱 그릇들, 김치를 담은 용기, 심지어 물을 담은 페트병까지 모든 게 문제였습니다. 특히 김치 용기에서 나온 수치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산성인 김치가 플라스틱 용기를 서서히 녹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플라스틱 성분이 김치에 스며들어 할머니 몸속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저는 할머니께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처음엔 믿지 못하셨어요. 그럴 만도 했죠. 평생 사용해온 물건들이 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안한 개선 방법을 실천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먼저 모든 플라스틱 용기를 유리 용기로 바꿨습니다. 코팅 후라이팬은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교체했죠. 수세미는 일주일마다 새 것으로 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해독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개발한 방법은 아주 간단했어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천연 재료 몇 가지만 있으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양파였습니다. 마늘 대신 양파를 선택한 이유는
할머니께서 마늘 향을 좋아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양파를 얇게 썰어서 물에 하룻밤 담가두면 황화한 물이 우러나옵니다. 이 성분이 체내 중금속을 배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은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몸속 독소를 분해하는 능력을 100배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엉차였습니다. 우엉을 얇게 썰어서 약한 불에 5분간 볶은 뒤 물을 부어 끓이면 됩니다. 우엉에 들어있는 이눌린 성분이 혈액을 정화시켜요. 특히 우엉은 신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뛰어나서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우엉차를 꾸준히 마신 그룹의 혈중 중금속 수치가 40%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세 번째는 의외의 재료였을 겁니다. 바로 다시마였습니다. 다시마를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든 뒤 물에 타서 마시는 거예요. 다시마의 끈적한 성분인 알긴산이 몸속 독소를 흡착해서 빠져나가게 합니다. 알긴산은 중금속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어서 납, 수은, 카드뮴 같은 위험한 물질들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요. 이 세 가지를 3대 2대1 비율로 섞어서 매일 아침 공복에 200ml씩 마시도록 했습니다. 양파물 150ml, 우엉차 100ml, 다시마 가루물 50ml를 섞으면 됩니다. 처음 이틀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아침 할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인가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게다가 어젯밤엔 10년 만에 꿈도 안 꾸고 푹 잤습니다. 일주일 후 재검사를 했습니다. 독성 물질 수치가 40%나 떨어져 있었어요. 의료진도 놀랐습니다. 한 달 뒤에는 거의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셨어요.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심각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48세 직장인 윤재석 씨의 이야기입니다. 재석 씨는 3년 전부터 원인 불명의 두드러기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병원을 전전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알레르기 약을 먹어도 일시적으로만 나아질 뿐이었죠. 재석 씨 댁을 방문했을 때 저는 문제를 바로 발견했습니다. 냉장고, 아니 플라스틱 천지였어요. 특히 반찬 용기들이 문제였습니다. 재석 씨 부인은 환경을 생각해서 배달 용기를 씻어서 재사용하고 계셨어요. 좋은 마음이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래 사용한 플라스틱에서 미세 입자들이 음식으로 녹아들고 있었던 거예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달 용기로 많이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 용기는 일회용으로 설계된 거라고 합니다. 세척 과정에서 표면에 미세한 흠집이 생기고 그 틈으로 세균이 침투하거나 플라스틱 성분이 용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특히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담았던 용기는 세제로 아무리 씻어도 플라스틱 속에 스민 기름 성분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고 해요. 더 큰 문제는 김치 용기였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김치를 담아두면 산성 성분이 플라스틱을 서서히 녹입니다. 그 용기로 김치를 먹으면 플라스틱 성분까지 함께 먹게 되는 거죠. 식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산성식품을 플라스틱 용기에 장기간 보관할 경우 화학물질 용출량이 최대 10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냉동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기를 비닐 랩으로 꽁꽁 싸서 보관하고 계셨는데 이것도 위험했어요. 냉동 상태에서는 괜찮지만 해동하면서 랩의 성분이 고기로 스며들 수 있거든요. 특히 업소용 비닐 랩에는 가소제라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게 기름진 음식과 접촉하면 음식으로 녹아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재석씨네 가족에게도 같은 해독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주방 환경을 완전히 바꿨죠. 모든 플라스틱 용기를 유리나 도자기로 교체했습니다. 김치는 유리 용기에 담기로 했어요. 고기는 종이 호일로 싸서 냉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바로 조격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 뜨거운 물에 천일염 4숟가락과 베이킹소다 3숟가락을 넣고 20분간 발을 담그는 겁니다. 발에는 전신과 연결된 반사구역이 있어서 이 방법이 효과가 좋았어요. 특히 발바닥 중앙 부분을 꾹꾹 눌러주면
신장과 간의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해독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재석 씨는 이 방법을 실천한 지 2주 만에 두드러기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거의 사라졌어요.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3년간 고생했던 게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줄이야. 재석 씨의 말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겪으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가정 곳곳에 숨어 있는 독성 물질들이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들이 위험한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냉장고 안부터 점검해 봅시다. 플라스틱 용기는 바닥에 작은 삼각형 표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숫자가 적혀 있죠. 3번, 6번, 7번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숫자들은 위험한 화학물질이 나올 수 있는 재질이에요. 3번은 염화비닐 소재로 가소제가 들어있고 6번은 스티렌 단량체가 검출될 수 있으며 7번은 비스페놀이라는 환경 호르몬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한 건 1번, 2번, 4번, 5번입니다. 하지만 이것들도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안 됩니다. 열을 받으면 어떤 플라스틱이든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최근 해외 연구에서는 섭씨 70도만 넘어도 플라스틱에서 미세, 입자가 수백만 개씩 떨어져 나온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조심해야 할 건 투명한 플라스틱입니다. 투명하게 만들려면 특수 화학물질을 첨가해야 하는데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호르몬처럼 작용합니다. 아이들에게 특히 위험해요. 성장기 아이들의 내분 비계는 아직 미성숙해서 환경 호르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김치 용기는 반드시 유리나 도자기를 써야 합니다. 김치의 산성 성분이 플라스틱을 녹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플라스틱이라도 산에는 약합니다. 실제로 한 실험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김치를 3개월 보관했더니 화학물질 용출량이 기준치의 5배를 넘었다고 해요. 반찬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식초를 넣은 반찬이나 토마토 소스 같은 산성 음식은 절대 플라스틱에 담으면 안 돼요. 된장이나 고추장도 염분이 높아서 플라스틱을 부식시킬 수 있습니다. 장류는 도자기, 항아리나 유리 용기에 보관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물통도 중요합니다. 생수 페트병을 여러 번 재사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페트병은 일회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재사용하면 미세 플라스틱이 물에 녹아 나옵니다. 한 연구팀이 페트병을 3회 재사용한 물을 분석했더니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처음보다 20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수기 물통도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정수기는 플라스틱 통에 물을 담아두는데 이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물통에 햇빛이 닿으면 조류가 번식하고 플라스틱 성분도 더 많이 녹아나와요. 가능하면 스테인리스 재질의 정수기를 쓰세요. 냉동실도 살펴봅시다. 고기나 생선을 비닐랩으로 싸서 보관하시나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일반 가정용 비닐랩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마트에서 파는 고기에 씌워진 랩은 다릅니다. 업소용 랩은 잘 늘어나고 잘 달라붙게 만들려고 가소제를 넣습니다. 이 가소제가 기름진 음식에 닿으면 녹아나와요. 마트에서 고기를 사오시면 집에서 바로 랩을 벗기고 종이 호일로 다시 싸서 보관하세요. 종이 호일은 화학물질이 거의 없어서 안전합니다. 다만 종이 호일도 한지나 무형광 제품을 써야 해요. 일부 제품에는 표백제나 형광증백제가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다음은 조리 도구들입니다. 코팅 후라이팬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코팅이 조금이라도 벗겨지면 바로 버리세요. 코팅 밑에 있는 금속이 노출되면 위험한 물질이 음식으로 녹아들 수 있어요. 특히 알루미늄 소재 위에 코팅한 제품은 더 위험합니다. 새 코팅 후라이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코팅을 붙일 때 쓰는 접착제 성분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일부 오래된 제품에는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된 화학물질이 접착제로 사용됐다고 해요. 2015년 이후 생산된 제품은 규제가 강화돼서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스테인리스 후라이팬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스테인리스 제품을 새로 사시면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휴지에 식용유를 묻혀서 표면을 닦아보세요. 검은 가루가 나오면 연마제입니다.
이게 완전히 안 나올 때까지 계속 닦아야 해요. 연마제 자체가 독성 물질은 아니지만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물을 끓여서 10분간 팔팔 끓인 다음 다시 한번 기름 묻힌 휴지로 닦아보세요. 이렇게 2번 정도 하면 깨끗해집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스테인리스 표면에 산화막이 형성되어서 더 안전하고 오래 쓸 수 있어요. 알루미늄 냄비는 어떨까요? 알루미늄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콩팥이 건강하면 대부분 몸 밖으로 배출되거든요. 하지만 산성 음식을 끓이면 알루미늄이 많이 녹아나와요. 절대 알루미늄 냄비로 김치찌개를 끓이지 마세요. 김치에 산성 성분과 염분이 알루미늄을 녹입니다. 한 실험에서 알루미늄 냄비로 김치찌개를 끓였더니 일반 찌개보다 알루미늄 용출량이 9배 이상 높게 나왔다고 해요. 된장찌개나 토마토 요리도 피하는 게 좋아요. 알루미늄 호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 구울 때는 괜찮지만 김치랑 같이 싸면 안 됩니다. 삼겹살에 김치 싸서 구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지 마세요. 수세미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수세미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세균이 있어요. 병이보다 훨씬 더럽습니다. 독일의 한 연구팀이 사용 중인 수세미를 분석했더니 1. 세제곱센티미터당 500억 마리의 세균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건 병이 물보다 20만 배 많은 수치예요. 해결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사용 후 물기를 완전히 짜서 바짝 말리세요. 습한 환경이 세균 번식의 주범입니다. 둘째, 일주일에 한 번은 물에 적셔서 전자레인지에 2분간 돌리세요. 이 방법으로 99% 이상의 세균을 제거할 수 있어요. 셋째, 한 달에 한 번은 새 것으로 교체하세요. 이 3가지만 지키면 식중독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도마도 중요합니다. 플라스틱 도마는 칼질하면서 생긴 흠집에 세균이 번식해요. 미국 식품안전청 연구에 따르면 플라스틱 도마의 칼자국에는 평균 200만 마리의 세균이 서식한다고 합니다. 나무 도마가 가장 안전하지만 관리가 어려우면 유리 도마를 쓰세요. 유리는 흠집이 안 생기고 세균도 번식하지 않아요. 이제 해독 음료를 만드는 자세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물은 이렇게 만듭니다. 중간 크기 양파 1개를 얇게 썰어서 찬물 600ml에 넣고 냉장고에서 하룻밤 재우세요. 아침에 양파는 건져내고 물만 마시면 됩니다. 양파를 너무 오래 담가두면 쓴맛이 강해질 수 있으니 8시간에서 12시간이 적당해요. 우엉차는 우엉 한 뿌리를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썹니다.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약한 불로 5분간 볶으세요. 고소한 냄새가 나면 물 400ml를 붓고 10분간 끓입니다. 우엉을 볶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렇게 하면 우엉의 유효 성분이 더 잘 우러나온다고 해요. 다시마 가루는 건다시마 10g을 믹서에 곱게 갈아서 만듭니다. 이 가루 한 티스푼을 물 200ml에 타서 마시면 돼요. 다시마가 물에 잘 안 풀리면 약한 불에 3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러면 끈적한 성분이 잘 우러나옵니다. 이 3가지를 앞서 말씀드린 비율대로 섞어서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시세요. 처음엔 맛이 낯설 수 있지만 며칠만 마시면 익숙해집니다. 만약 맛이 정말 힘들다면 여기에 꿀 한 티스푼을 넣으셔도 돼요. 꿀은 해독에도 도움이 되고 맛도 좋아집니다. 효과를 더 높이려면 여기에 율무 가루를 추가하세요. 율무 한 티스푼을 넣으면 부기 제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율무는 이뇨작용이 뛰어나서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보리차를 진하게 끓여 마시세요. 보리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장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음식으로도 해독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드세요. 무에는 해독 효소가 풍부해요. 생무를 채 썰어서 샐러드로 먹거나 무즙을 내서 마셔도 좋습니다. 무의 디아스타제라는 효소는 소화를 돕고 독소를 분해하는 작용을 해요. 배추도 좋습니다. 특히 배추 겉잎에 영양소가 많아요. 겉잎을 버리지 말고 데쳐서 드세요. 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버섯류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이 좋아요. 버섯의 베타글루칸 성분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해조류도 꼭 드세요. 미역, 다시마, 김, 파라에 등 모든 해조류가 좋습니다. 끈적한 성분이 독소를 흡착해서 배출시켜요.
특히 미역국을 자주 드시면 좋아요. 미역에는 요오드도 풍부해서 갑상선 기능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실천하신 분들의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67세 박영미 할머니는 15년간 시달리던 만성소화불량이 한 달 만에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매일 체했던 게 거짓말처럼 없어졌어요. 이제는 무엇을 먹어도 편합니다. 42세 회사원 정수진 씨는 원인 모를 피부 트러블이 개선됐습니다. 얼굴에 계속 모가 났는데 이 방법 실천하고 나서 피부가 정말 깨끗해졌어요. 58세 자영업자 한민우 씨는 만성 피로가 해결됐습니다. 매일 오후만 되면 녹초가 됐는데 이제는 저녁까지 활력이 넘쳐요. 이런 변화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몸속 독소가 빠지면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치유력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양파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양파 대신 물을 사용하세요. 물을 강판에 갈아서 즙을 내면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둘째, 위장이 약하신 분은 해독 음료를 식후 30분에 마시세요. 공복에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셋째, 콩팥 질환이 있으신 분은 다시마와 우엉의 칼륨 함량이 높으니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칼륨은 신장에서 처리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이 체내에 축적될 수 있어요. 넷째,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신 분은 이 프로그램을 피하세요. 해독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이 아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다섯째, 만성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의하세요.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독 음료를 마시면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들도 알려드릴게요. 처음 며칠은 소변색이 진해질 수 있어요. 이건 독소가 배출되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일부 분들은 가벼운 두통이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것도 일시적인 현상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보통 일주일 안에 사라집니다. 대변 냄새가 바뀔 수도 있어요. 장내 환경이 개선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만약 이런 반응이 너무 심하거나 2주 이상 지속되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주방 환경 개선과 해독 프로그램을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독소를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독소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냉장고 정리부터 시작하세요.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는 모두 유리 용기로 바꾸세요. 처음엔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경제적입니다. 유리 용기는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조리도구도 점차 교체하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기 어려우면 가장 자주 쓰는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세요. 수세미는 지금 당장 교체하세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바꾸는 걸 습관으로 만드세요. 식품 보관 방법도 바꿔야 합니다. 뜨거운 음식은 식힌 다음 보관하세요. 뜨거운 상태로 용기에 담으면 용기 성분이 음식으로 녹아들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 사용법도 중요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절대 넣지 마세요. 유리나 도자기만 사용하세요. 음식을 덮을 때도 플라스틱 랩 대신 도자기 뚜껑을 쓰세요. 식재료 선택도 신경 써야 합니다. 가능하면 유기농 채소를 드세요. 농약 잔류가 적어서 안전합니다. 고기는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매하세요.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랩을 벗기고 종이로 싸서 보관하세요.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큰 생선은 중금속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작은 생선 위주로 드세요. 물은 정수한 물을 마시세요. 그리고 유리컵이나 스테인리스 컵을 쓰세요. 플라스틱 컵은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밑에 플라스틱이 나올 수 있어요. 세제 선택도 중요합니다. 천연 성분 세제를 쓰거나 베이킹소다와 식초로 설거지하세요. 화학세제는 완전히 헹구지 않으면 그릇에 잔류할 수 있어요. 환기도 중요합니다. 요리할 때는 반드시 환풍기를 돌리세요. 그리고 요리 후에도 10분간 더 돌려서 냄새와 연기를 완전히 제거하세요. 식사 후 설거지는 바로바로 하세요. 음식물이 오래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합니다. 행주와 수세미는 항상 말려서 보관하세요. 젖은 상태로 두면 세균이 급속도로 증식합니다. 이 모든 걸 실천하면 가정 내 독소를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강력한 해독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번 집중 해독의 날을 정하세요. 그날은 하루 종일 과일과 채소만 드세요. 육류와 가공식품은 완전히 끊는 거예요. 아침에는 사과와 당근을 갈아서 주스로 마시세요.
점심에는 생채소 샐러드를 드시고 저녁에는 찐 채소와 현미밥을 드세요. 이날 저녁에는 족욕을 꼭 하세요. 뜨거운 물에 천일염 5숟가락, 베이킹소다 4숟가락을 넣고 30분간 발을 담그세요. 족욕하는 동안 발바닥을 지압하세요. 특히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을 꾹꾹 눌러주세요. 이곳이 콩팥과 연결된 반사구역이에요. 족욕이 끝나면 찬물로 발을 헹구세요. 온냉 자극이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일찍 주무세요. 밤 10시 전에 주무시는 게 좋아요. 간의 해독 기능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거든요. 이 방법을 한 달에 2번만 해도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방법을 혼자만 실천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나누세요. 건강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신경 쓰세요. 아이들은 어른보다 독소에 훨씬 민감합니다. 지금 당장은 증상이 없어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임신을 준비 중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깨끗하게 만들고 임신하는 게 아기 건강에 좋습니다. 노인들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방법을 알려드리세요.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최선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실천하면 병원비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내용을 공유해주세요. 균형 잡힌 건강 정보로 모두가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